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보는 주식 투자 36.5도씨입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이제 중고차 시장에 네.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다라는 게 기정사실화 됐고 이로 인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보시기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중고차 네. 시장이 대기업이 못하게 네.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생계형 적합 업종, 저희 맨날 얘기하는 발음이 제일 어려워요. 적합 업종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데 네.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놔뒀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기업은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네. 왜냐면 생태계가 파괴된다. 근데 이제 이번에 적합 업종에서 빠진 이유가 뭐냐면 네. 대기업이 들어와서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더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네. 이제 이게 빠지다 보니까 네. 이제 대기업도 진출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결과 이거 발표하기 전에 현대는 알았나 봐. 네, 그 전에 미리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할 거야. 중고차 시장에 들어갈 거야? 우리 또 이제 중고차 사업 할 거야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거 아는 놈이 있나? 그건 프락치가 모르겠죠. 있겠지. 네. 그래서 이제 미리 하기도 했고, 네. 여러 개 이제 뭐 올해 중에 또 이제 하는 데가 롯데렌탈. 롯데 렌탈. 네, 롯데렌탈도 아마 시작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이제 준비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안에 끝낸다. 사업 시작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데 렌탈도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그 대기업으로 건가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군요. 그러면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이슈가 되고 뭔가가 있냐라는 거를 얘기하기 전에 네. 중고차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중고차 시장 규모가 네. 꽤 큰 걸로 알고 있어요. 크죠? 예. 네.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돈을 벌어요. 네. 그러면 이제 소비라는 걸 하잖아요.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자료상에도 있는데 그 가장 많이 쓰는 게 가장 큰 비용을 들이는 게 1위가 신차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2위가 중고차고요. 네. 3위가 가전, 4위가 화장품, 5위가 의약품이에요. 그럼 이제 시장의 캐파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신차가 58조. 어... 확연하게 크죠. 근데 이제 다른 게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지. 네. 중고차가 39조. 가전, 우리 가전은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네. 가전이 29조. 아무래도 이게 단가가 높아서 그런 거겠죠. 그런 자동차들이 것도 있죠. 그쵸, 예. 한 번에 크게 나가니까. 그러니까요, 화장품이 28조. 근데 이게 단가도 문제도 있지만 결론은 시장의 캐파가 그 정도 된다라고 하면 주가도 따라가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매출이 네. 클 테니까요. 그죠? 클 테니까. 근데 이제 중고차가 39조라고는 하지만 네. 2위 규모입니다. 39조라고는 하지만 중복 거래도 많아요. 뭐 신차 산 사람이 아니. 팔고. 중고차 내에서 중복 거래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쵸. 네, 1년 이내에 차를 바꾸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39조가 아니라 실질 캐파는 29조 정도로 예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가전이랑 의약품 아니 뭐 그 화장품이랑 거의 규모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시장에 대기업이 들어가니 네.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다. 그다음에 경쟁이 되고 돈이 될 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우선 인지를 해야 돼요. 네. 이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그래 대기업이 들어왔어. 근데 기존의 중고차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렇죠. 그럼 뭐가 달라지는데? 뭐가 달라질까요? 제가 이제 기사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해서 예전에 침수차라던가 뭐 이런 중고차를 팔 때 네. 굉장히 뭐랄까 사기도 많고 안 좋은 차를 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증, 보증이 좀 더 잘 될 것 같다.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중고차는 눈탱이를 친다라고 대부분 알고 있어요. 전문 용어나 네, 눈탱이를 친다. 그래서 허위 매물 잡으러 돌아다닙니다. 이런 거 유튜브도 찾아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예.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당하는 게 그 중고차가 조금 더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는 이미 알고 인지는 해요. 그래 눈탱이 맞는 거구나 라고 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고가의 차를 사지는 못하죠.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반대로 판매자 입장에서 소비자들이 고가를 안 사. 비싼 걸 팔아야지 많이 남는데 싼 걸 자꾸 원한단 말이야. 왜? 어차피 눈탱이 맞을 거 싼 거 사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 마진이 높은 걸 팔겠지. 그렇죠. 마진이 높다라는 거는 상태가 더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좀 네. 싸게 내가 매입해서 조금 비싸게 팔 수 있는 눈탱이 더 정도의 치기 차. 쉬운 차를 서로 공급자는 그걸 생각하고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눈탱이 어차피 맞을 거니까 싼 거 사겠다. 이 시장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신뢰도 자체가 바닥이었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기업이 들어오면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 게 대기업 아닙니까? 그쵸. 네, 이게 잘못되면 다른 거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이제 대기업 오너나 아니면 경영진이 뭔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 기업 주가가 쭉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거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인증. 우리가 직접 인증한 거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를 현대차가 인증을 해봐요. 이거 중고차인데. 문제 없다. 네, 문제 없고 우리가 검사 다 했고 부품, 우리 정품 다 집어넣고. 왜냐면 중고차에는 사실은 정품은 안 들어간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가요? 뭐 네. 다른 부품을 껴고 뭐 유사한, 유사한. 조금 더 저렴한 타 회사 걸 넣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은 그 차는 정품을 넣는 게 가장 효과가 좋겠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넣어서 인증을 한다든지 하면은 당연히 소비자의 신뢰도는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의 장점은 뭐냐면 말로써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사이트나 그다음에 뭐 현대 같은 경우는 블루엔즈 네, 기아가 그렇죠. 오토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걔네들이 거기에서 인증을 자체를 하고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또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신뢰도는 올라가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조금 더 고가를 노릴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제네시스 같이 고가의 차량도 중고로 인증을 해서 구매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중고차가 왜 작년에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냐면 네. 신차 대기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것도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도 그랬고 대부분 전기차로 넘어가니까 야 그래 그러면 지금 내연기관차를 신차로 사지 말고 차라리 중고차로 타다가 한 3년 뒤에 차라리 전기차로 넘어가자 하시는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장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이 중고차 시장에서 가져오는 그럼 중고차들은 어디서 나온 거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럼 어디서 나온 거냐? 첫 번째, 렌터카 업체. 렌터. 네, 렌터에서 돌리고 나면 그게 다시 중고차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아. 신차가 바로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쵸. 중고차니까. 중고차니까. 네, 그 다음에 카쉐어링 업체. 뭐 소카나 그린카 네, 소카 이런 그린카 것들. 같은 네네. 카쉐어링 업체에서 일정 부분 쓰고 나면은 또 넘깁니다. 넘기고. 네, 이게 중고차 시장에 풀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사실은 가장 큰 매물들은 개인들이 내놓는 거예요. 개인들이. 뭐 사고 나거나. 그것도 있지만 내 차 그냥 팔고 새 차 사고 싶을 때.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현대차에서 지금 뭐 계획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트레이드인. 헌집 주면 새 집 줄게. 너 헌차 타던 주면 거 새 차 줄게. 타던 거 갖고 오면 새 차 새 살 차 때 줄게. 좀 메리트 주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중고차 시장에 들어가는 개인의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지. 어찌됐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는 차는 현대와 기아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매물들이 트레이드인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그러면 제값에 넘겨주고 나는 그만큼 할인 받아서 새 차를 사고, 그럼 초기 부담금이 줄어들고. 줄어들겠네요. 그러니까 서로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중고차 시장의 매물은 사실은 줄어들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롯데 렌탈 제가 얘기했죠. 네, 롯데 렌터카 업체들에서 나오는 매물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뛰어든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자급자족하지 않겠어요? 이게 원래 렌탈을 하던 업체 아닌가요? 렌탈을 하던 업체니까 자기가 타던 원래는 거를 그렇지 남한테 중고차 상사에 넘겼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본인들이 그냥 자기들이 그냥 하면 돼요. 렌터로 돌리다가 네. 중고차로 넘어갈 연한이나 기종이 있다라고 치면 그냥 본인들이 중고차로 인증해서 팔면 되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죠. 괜찮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 공급이 개인의 물량도 줄어들죠. 렌터카랑 카쉐어링 업체들,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그린카랑 소카 지분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다 자급자족이야. 그러네요. 그럼 얘네들이 또 당연히. 그러면 공급이 줄어드니까. 네. 수요는 지금 신차 대기 기간 더 길어진 거 알죠? 그렇죠. 예. 뭐 맥스 1년 반까지도 지금 걸리는 차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중고차의 수요는 늘어났어. 공급은 줄어들었어. 가격은 올라가겠지. 그러면 마진율도 올라가겠지. 이런 현상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되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기업이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네. 저는 호재다. 시장 캐파도 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어떤 보증 제도나 인증이 되면서 또 이런 가격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고차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원래 중고차 시장은 큰데 네. 소비자한테도 좋은 맞습니다. 입장인 거고 그 다음에 파는 사람들 입장에 또 수지 타산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그냥 현대차라고 칠게요. 네. 지금 전기차를 많이 팝니다. 근데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원자재, 원자재. 네. 원재료. 료. 네. 아예 지금 니켈이나 코발트나 이런 것들의 가격 자체가 올라갔어요. 네. 알루미늄 대부분 요즘에 쓰는데 그리고 차량 강판 쓰는데 철강 다 알루미늄 가격, 철강 가격 다 올라갔어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네. 뭐 이런 데가 좀 네, 지금 또 실적도 좋잖아요. 좋고. 네. 그런데 완성차 입장에서 보면 원래 예를 들면 요만큼 전체 비용이 들어가서 원재료 가격이 요 정도였다라고 치면 원재료 가격이 늘어난 거예요. 그쵸. 예. 마진이 줄어드는 줄어드는 거예요. 거죠. 이거 어디서 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서 이거 마진을 방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생산하는 것도 너무 많이 생산할 필요가 없겠지. 없겠다. 트레이드인이 되면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조절도 가능해. 그러면 1년 반 대기 시간도 어느 정도는 또 조절이 가능해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구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은 구조 같아요. 이 지금 대기업이 그 중고차 시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현대차 주가나 이제 이익에 굉장히 좋다고 보시는 네, 거예요? 저는 완성차 업체. 굳이 이제 현대차로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지만 완성차, 나중에는 네. 현대차만 하지는 않겠죠. 그쵸, 뭐 네. 기아도 할 거고. 네, 기아도 하고. 그다음에 왜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인프라 네, 것들. 그 체인들이 있잖아. 네. 그걸 활용하면 또 되니까. 그다음에 뭐 그러면 뭐 르노 삼성 안 하겠어? 쌍용 안 하겠어? 다 하겠지. 네. 그러면 이제 그 자체가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네. 좋다. 근데 이제 공급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기존의 중고차 상사들이 들어가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은 올라갈 거다. 그러면 마진 방어가 여기서 나는 될 거다. 그다음에 중고차 상사에서 가격이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 완성차 업체에서 파는 중고차 가격도 올라갔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여기서는 추가 인증까지 해주네. 심지어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LG 엔솔 같은 경우는 특히 요즘에 전기차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전기차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해줄 거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LG 엔솔에서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그 배터리 인증 우리가 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원래 타던 차의 중고 배터리를 그렇죠. 뭐 몇 년까지 우리가 해줄 거야. 뭐 이런 것들도 또 들어가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BMW나 벤츠나 이런 애들이 또 돈을 추가적으로 버는 게 할부금융. 할부금융. 네, BMW 뭐 그 캐피탈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지네가 자체 할부를 또 해요. 그 돈을 빌려주게 하고 차를 사게 한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이자나 이런 거.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차 한 대 팔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맞습니다. 네, 그러면 현대 캐피탈이 있잖아. 네. 그럼 여기서 또 플러스 알파. 네, 그리고 금리 인상기잖아. 네. 그러면 딴 데서 사실은 돈 빌려서 본인들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그 마진이 방어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이거는 완성차 업체들이나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돈이 되겠구나. 되겠네요. 네,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겠구나. 올라가고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기존에 원래 중고차를 하고 있던 조금 영세한 분들 네. 한테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겠다는 기존에는 불리하죠.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잖아. 그렇죠. 그런 중고차 상사는 상장이 돼 있는 데가 없죠. 없죠. 그러면 영세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지. 왜냐면 그 중고차 상사의 뭐 비상장주를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가님 말 좀 종합해 보면 지금 어쨌든 현대차든 기아차든 주가가 많이 눌려 있잖아요. 이게 뭐 이제 신차도 출고가 늦어지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주가 흐름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중고차 사업에서 또 이 마진을 또 방어할 수도 있고 또 말씀하셨던 뭐 캐피탈 이런 거 그다음에 신차랑 이런 중고차의 트레이딩 이런 거 효과까지 기대해 본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뭐 이익이나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는 구조로 갈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요. 그럼 지금 완성차 업체 말고 또 좋게 보시는 게 롯데 렌탈 쪽. 네, 여기는 이제 원래 렌탈 사업으로 잘 했고 작년 기준으로 그들이 이제 1년에 또 모아서 중고차 상사로 넘길 거 아니에요. 네. 그 매출이 제가 알기로 한 6,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아요. 작년 기준으로. 네, 근데 롯데 렌탈에서 제시한 가이던스 중에 하나가 앞으로 5년 안에 우리 한 20만 대 팔겠다. 중고차로. 네, 근데 이게 매출로 따지면 3조 정도 돼요. 3조. 네, 그러면 한 곱하기 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만큼 공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롯데 렌탈은 앞에서도 이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린카 소카 지분도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 이 안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많다. 많아지고. 네, 이제 기존의 K카들도 이제 K카는 이제 중소기업이거든요. 네. 네, 근데 K카가 원래 시장에서 가장 크게 가지고 있기는 해요. 네. 뭐 KB 차차차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네, 근데 그들은 금융 쪽에 KB 차차차 같은 경우는 금융에서 조금 더 마진을 내는 거고. 네. 네. 근데 뭐 실질적으로 아까 롯데 렌탈 같은 경우 완성차는 트레이드인이나 뭐 추가적으로 한 다른 보증 같은 걸로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 롯데 렌탈은 딴 데 넘긴 걸 지네가 자급자족하니까 그러면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수익성 면에서는 가장 뛰어나지 않을까. 가장 뛰어나지 않을까. 네. 어쨌든 이게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죠? 결정은 났고요. 네. 이제 대기업들도 준비하고 준비 있고요. 중이고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한번 뭐 기사라던가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투자 어떻게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주가로 봤을 때 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 또 네, 최적. 네, 신저가를 계속 또, 근접하고 예.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어제 기준으로 오늘이 이제 15일 금요일이잖아요. 어제 기준으로 미국 시장이 또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네, 빠졌던 이유가 채권 금리도 올라갔거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이런 페드에서 발언이 또 나오기도 해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빠졌는데 지금 시기가 뭐 제가 볼 때는 언제까지 빠질 거다라고 물어본다라고 모르겠어요. 더 빠질 수도 있죠. 그렇죠. 이거는 네. 아무래도 모르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의 흐름상 중소 기업들이 네. 뭐 사실은 주가가 좋았어요. 흐름 자체가 많이 올랐어요. 네, 2월 달부터 대기업들은 많이 빠졌고.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고 쳐봐요. 러시아가 5월 초중순인가 그 본인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정쟁 기념일 네. 뭐 이런 그 행사가 있는데 네. 그 전에는 끝낼 거라는 거지. 왜냐면 그때 못 끝내면 쪽팔리잖아요. 그쵸. 그 지네보다 굉장히 작은 애랑 싸우고 있는데 왜냐면 본인들이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거야. 야 우리가 나토를 상대로 승리했다. 라고 네. 딱 승전보를 외치는 게 베스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FOMC 결과가 또 5월달에 또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그치. 커지니까. 네, 근데 이 이후에는 대부분 해소가 될 거고 그러면 그때 딛고 올라가는 게 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대기업 같아요. 왜냐면 거의 2달, 3달 가까이 대기업들 주가가 빠졌잖아. 많이 쉬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악재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악재가 해소가 되는 시기가 저는 5월 중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5월, 네. 그러면 4월 말 5월 초에는 대기업들을 미리 사놔야지. 거의 저가 바닥을 확인하고 있을 때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여기에 또 중고차 사업에 뛰어든 데가 어디다? 대기업이다. 네, 그래서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참 주가가 오르면 참 기분 좋게 다들 하겠지만 그죠? 이런 시기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유가 결국적으로 올라갈 때 어떤 걸 먼저 갖고 있어야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일단 완성차 업체랑 롯데 렌탈 그리고 뭐 K카도 이게 상장이 돼 있는. 네, K카는 근데 중소. 중소. 네. 네. 그래서 롯데 렌탈이랑 완성차 일단 현대 차 위주로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송 같습니다. 네, 오늘 일단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